안녕하십니까. 루어낚시TV 김옥수입니다. 제가 루어낚시를 한 지가 한 20 몇 년 됐어요. 20 몇 년 됐는데, 제가 항상 루어낚시를 하면서 도전을 해보고 싶은 장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빅게임. 빅게임. 뭐 우리나라는 빅게임 하면 방어하고 부시리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방어 낚시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어 지깅 낚시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낚시는 그렇게 잘 못하지만 기본적인 사항부터 해가지고 낚시 방법, 기법, 제가 직접 갔다 온 그 후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들어갑니다. 방어 낚시. 방어 낚시는 거의 선상 낚시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수심이 얕은 데는 한 50m 권부터 해서 깊은 데는 한 100m 권까지 이렇게 낚시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그저께 제가 거제권 다녀왔는데, 거제권은 홍도 주변을 갔다 왔는데, 홍도 주변이 약 70m에서 한 60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안경섬 주변은 좀 수심이 좀 낮더라고요. 거기는 40m에서 한 70m. 차이가 지역마다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제 완도권이나 해갖고 여서도도 그쪽은 더 수심이 더 깊고, 거문도도 수심이 깊고, 거기는 이제 여수권이나 저쪽 완도권은 수심이 거제도권보다 더 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심 깊은 데는 또 깊은 데 맞는 상황에 맞는 루어를 써야 되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방어 낚시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지금 영상입니다. 뭐 기존에 다니신 분들은 뭐 패스 하셔도 되니까 상관없고, 이제 나는 방어 낚시를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케이스니까. 자, 방어 낚시를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지깅대가 있어야 됩니다. 지깅대, 스피닝하고 베이트대. 지깅 때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파핑 때는 굉장히 긴데, 이제 초보자들은 처음에 파핑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우선 지깅 낚시를 먼저 배우고 나서 나중에 파핑을 또 따로 별도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지깅으로 오면 다 되니까. 자, 지깅 때는 보통 6피트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떤 데를 써야 되냐? 뭐 메이커 있는 거, 뭐 다이와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넘고, 뭐 보통 10에서 20, 30, 뭐 40 이렇게 하는데, 입문하신 분들은 방어 낚시를 입문하면 굉장히 자주 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굳이 비싼 걸 쓸 필요 없이 너무 저렴한 거 쓰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자기가 방어 낚시를 자주 다니고 좀 실력이 좀 향상됐다 싶으면 그때 업그레이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입문자 편으로 해가지고 입문자 로드를 썼어요. 2대. 베이트 때 한 대, 스피닝 한 대. 로드부터 보겠습니다. 로드. 자, 이 로드입니다. 피싱 코리아에서 나왔는데 끝판왕 시리즈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시중가가 59,000원입니다. 강도가 몇 킬로? 어마어마해요, 강도가. 내가 알기로는 강도가 엄청난 것 같은데. 몇 킬로다더라, 이게? 20 몇 킬로인가? 된 것 같아요, 강도가. 야, 보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손잡이 길어요. 그거 두꺼워요, 지깅 때는, 낚싯대가. 그리고 팁도 이렇게 좀 두껍습니다. 스피닝. 잘 펴지지도 않아요. 하도 무거운 거 쓰니까. 스피닝 때, 이게 602 헤비대입니다. 헤비대. 602 헤비대. 스피닝 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스피닝 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릴이 있어야 되죠. 릴. 자, 릴. 릴 아예 세팅을 해놨어요, 제가. 지금 내일 가려고 또. 스피닝 때 맞는 릴은 보통 가장 작은 게 5,000번대, 그리고 뭐 크게 쓰신 분들은 뭐 8,000번에서 한 10,000번대를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8,000번, 작은 것보다는 좀 큰 게 나은 것 같아요. 하고 한 8,000번대. 지금 요게 지금 크레만 캠픽이거든요. 10만원, 18만원인가? 17만원인가 하는데, 지금 크레만 캠픽 6,000번입니다. 6,000번. 6,000번인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보고.
봐보십시오. 커요. 커. 원래 6000번이 이렇게 안 크거든요. 근데 크레마는 좀 크게 나왔습니다. 회사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이 크기가, 스풀 크기가 내가 알기로 한 8000번대 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사량이 5호가 이게 500m인가 감긴다는 것 같습니다. 이게 5호 기준으로 합사. 그래서 제가 지금 4호를 감아놨는데 4호 감았더만 3분의 2밖에 안 차더라고. 300m를 감았는데. 그래서 밑줄을 좀 감고 4호를 감았습니다. 좀 떨어졌어요. 이게 엊그저께. 원래 좀 더 감아야 돼요. 스풀, 그 라인은 거의 스풀의 거의 95%까지는 감아야 됩니다. 이제 혹시라도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줄을 라인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 정도 쓰시면 되고, 스피닝 때, 그리고 베이트 때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베이트 때도 똑같은 겁니다. 끝판왕 지깅 602 헤비, 똑같은 헤비 때 길이도 똑같아요. 스펙도 똑같고. 이제 왜 베이트를 쓰냐? 그 스피닝보다 베이트가 힘이 덜 들어가요. 초보자 분도 마찬가지고 숙련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그 돌리기도 편하고 운영하기도 편합니다. 라인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가면 바로 직선이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베이트를 많이 쓰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게 지금 전동릴을 감아놨거든요. 팔 아플 때 전동릴이 편하니까. 근데 이제 장부통릴을 껴가지고, 지깅릴을 껴가지고 수동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수동릴은 또 베이트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크긴 안 큰데 그 드랙력이 꽤 좋은 걸 쓰셔야 됩니다. 20kg 이상. 그 정도 쓰시면 되고, 이제 나는 좀 더 편하게 낚시하고 싶다. 대신 무겁지만 전동릴을 쓰시면 됩니다. 전동릴 쓰시면 돼요. 전동릴은 제껴놓고 윙 감은 상태에서 그냥 낚싯대만 쭉쭉 오면 지가 알아서 감아주니까, 액션만 주면 그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낚싯대는 이제 저렴한 거 쓰시더라도 전동릴은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좀 나중에 해보고 나서 구매를 하신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전동릴은 안 샀어요. 전동릴은 누구 거냐면 지인분, 깔치 다니신 분, 지인분이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빌려서 썼습니다. 우선 당분간은 써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구매해서 쓰기로 하고, 일단 전동릴은 주변 분들한테 빌려서 우선 쓰세요. 아니면 장구통릴 수동으로 쓰시던가. 이러면 이제 스피닝 때하고 베이트 때는 끝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메탈. 메탈 비쌉니다. 온라인에서 사면은 그래도 한 2~3천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는데, 낚시방 가면 좀 더 비싸요. 될수록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또 낚시방 가서 또 직접 보고, 무게 크기 보고, 색깔 보고,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좋지만, 이제 잘 아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을 사지만, 좀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만 보고, 요거 그람수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분 온라인에서 사고, 또 일부분은 낚시방에서 사고 그랬습니다. 많이 샀어요. 지금 여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20개 정도, 21개거든요. 한 개 떨구고, 한 개고, 온라인에서 지금 한 10개 정도 주문해 놨습니다. 이렇게 보통 메탈이 지금 한 30개 정도 됩니다. 개당 한 6~7천 원, 싼 것들은 6~7천 원부터 비싼 것들은 2만 원, 3만 원대까지 갑니다. 이제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싸요. 그리고 가벼울수록 좀 싸고. 근데 비쌉니다. 근데 메탈을 준비해야 되는데,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 모르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해가지고 구입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진 겁니다. 처음 시작한 사람 치고는 많습니다. 이게 메탈 어떤 걸 써야 되나? 보통 수심이 낮은 데는 한 50m, 60m 이런 데는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써보니까 사리 때 굉장히 물 날아갈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한 200g? 200g 전후 해가지고 쓰시면 될 거예요. 200g에서 230g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수심이 깊은데 이런 데는 250g에서 한 300g 정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그리고 색상은 또 색상별로 준비해야 되고 또 모양별로 준비해야 되고 복잡해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거 뭐 이제 알고 이제 사면 괜찮은데 모르고 사면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다 보면 많이 많아져요. 자, 그럼 어떤 색상을 사야 될까요? 일단 가장 많이 쓴 게 제가 봤는데 크롬 색상, 반짝반짝인 거, 은색, 크롬 색상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다면 크롬 색상이 기본적으로 반짝반짝하니까 어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롬 색상이라 하면 이렇게 봐보십시오. 완전 크롬, 밋밋한 색상, 무늬가 없는 거, 이런 색상이 있고, 또 이런 색상, 반짝반짝 홀로그램 해갖고 무늬 있는 거, 이런 색상 있죠? 보이시죠? 이런 색상이 있고, 또 홀로그램이 또 이렇게 있는 색상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홀로그램 색상은.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이렇게 고추장으로 된 이런 홀로그램 해가지고 머리만 고추장으로 크롬 색상에 이런 색상이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어 색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고등어 색상이라고 하는데 등푸른 생선 아시잖아요. 등푸른 생선 해가지고 그 블루 계열이 섞여져 있는 이런 색상도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색상 무게별로 이제 여기 있고 그냥 가끔 가다가 이제 금색 또 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핑크가 있는 이런 색상도 쓰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광 야광띠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깔치 모양으로 깔치를 닮았어요. 이런 색상이 있는지 다양하게 있어요. 뭐 금색도 있고 또 노란색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쓰임이 다 틀리답니다.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일단 크롬 색상은 이런 은색 크롬 컬러는 어떨 때 쓰냐 맑은 날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맑은 날 햇빛이 딱 쬐면 이게 햇빛을 받아갖고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해서 굉장히 맑은 날 뭐 근다고 수심 겁나게 깊은 막 90m 100m 그런 데는 말고 맑은 날 보통 보편적으로 맑은 날 이런 크롬 색상을 쓰시고 그리고 흐린 날 해가 안 뜬 날은 이게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되는데 햇빛이 안 뜨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많이 반응이 안 한다. 그러면 또 칼라 원색이 있는 걸 쓰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금색이나 뭐 이런 고등어 색상이나 블루 색상이나 핑크 색상이나 뭐 노란 색상 이런 걸 쓰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다 효과가 없어. 어느 것인가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 아마 90m 100m 이런 데는 들어가면 햇빛 쬐도 그게 햇빛이 거기까지 못 들어오니까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야광을 이렇게 쓰시면 좋다고 합니다. 야광 색상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색상. 그래서 야광 있어야 되고 크롬 색상이 있어야 되고 블루 있어야 되고 금색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종류별로 색상별로 색상을 좀 다양하게 구비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현재 방어가 먹이 사냥을 하면 그 먹이가 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색상의 루어를 쓰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먹이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 바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죠. 고등어를 막 먹이를 사냥하고 있어. 근데 깔치 색상을 넣으면 안 먹겠죠? 그럼 고등어 색상이 등푸른 생선이잖아요. 이런 블루를 해야지. 그러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만세기를 사용한다고 만세기가 어떤 색상이야? 노란색이 좀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색상을 하고 또 깔치를 사냥을 한 것 같다고 하면 이제 깔치 비슷한 색상을 이렇게 넣으시면 더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럼 무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 거제도권 수심이 한 6, 70m 되는 데는 한 200g에서 230g이면 될 것 같고, 이제 여수권이나 쫙 만도권 같이 좀 깊은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막 250g, 300g, 막 350g도 쓰는데 350g은 이제 많이 챙길 필요 없고 한두 개만 가져가면 되고, 나머지는 뭐 200g에서 200g에서 250g 정도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이제 300g도 좀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류어만 있으면 되잖아요. 라인도 있어야 되고, 라인, 합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이제 알아서 쓰십시오. 라인은 합사를 보통 막 두껍게 쓰신 분들은 5호, 6호, 7호, 8호까지 쓰고, 얇게 쓰신 분들은 3호, 4호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루어 낚시를 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얇게 감았습니다. 4호 감았습니다. 4호 300m짜리 감았습니다. 4호. 스피닝에는 4호를, 스피닝에는 조금 얇게 감아도 된 것 같더라고요. 스피닝에는 4호로 감으시면 돼요. 좀 불안하다 싶은 분들은 한 5호 정도만 감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호로 감아가지고 80 정도 방어 끌어봤는데 무난하대요. 4호 정도, 4호나 5호나 쓰시면 될 것 같고, 자기가 완전 스킬이 좋다고 하신 분들은 한 3호만 써도 됐고, 베이트는 제가 이제 감겨 있는 거 썼어요. 여기 아마 깔치용으로 감아져 있는데 8호가 가만히 있는 거. 8호. 이제 만약에 방어가 뭐 1m에서 1.5m 그 사이가 무겁다 그러면 이제 라인이 약하면 좀 거사가겠죠? 좀 불안하겠죠? 그래서 한 태클 정도는 라인을 땅짱한 게 감아놓은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베이트는 이제 8호가 감겨 있는데 그대로 썼습니다. 8호도 두꺼워요, 두껍기는. 이게 이제 라인은 이제 초보분들은 좀 될수록 살짝 평균적으로 쓰신 것보다 한 단계 위에 사양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쇼크리더는 쇼크리더 해야 됩니다. 쇼크리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쇼크리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쇼크리더가 왜 중요하냐면 합사는 강도가 굉장히 강하지만 쓸림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물속에 있는 그 수중여 같은 거, 장애물 이런 데에 막 쓸리면 뭐 금방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쇼크리더를 써야 되고, 또 쇼크리더 역할이 좀 매듭을 하기 위해서도 있고, 또 장력을 좀 잡아주는 것도 있고, 합사는 늘어난 게 없잖아요. 근데 보통 프로로 카본보다는 모노를 썼거든요. 모노가 살짝 늘어나니까 늘어난 그 장력을 또 이용을 해서 고기들을 잡았는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모노 라인을 쓴 것 같습니다. 모노 라인은 50파운드부터 한 100파운드까지 쓰더라고요. 근데 진짜 두껍게 쓰신 분들은 100파운드까지 쓰고, 좀 얇게 쓰신 분들은 50파운드 정도 쓰더라고요. 저는 그 중간에서 살짝 위에 좀 두꺼운데 80파운드를 썼습니다. 80파운드도 두꺼워요. 실제로 보면 갈치 낚시 하신 분, 여기 생미끼 낚시 하신 분, 그 정도 두꺼워요. 굉장히. 갈치가 보통 한 10호? 10호 정도 쓴가? 10호면 몇 호지? 10호가 아니지. 요게 지금 20호 80파운드예요. 20호 80파운드. 20호 80파운드. 쇼크리더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넉넉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쇼크리더를 보통 뭐 작게 쓰신 분들은 한 발 2m 정도 쓰는데, 뭐 평균적으로 보니까 뭐 길게 쓴 사람은 10m도 쓰고, 평균적으로 4m에도 5m를 쓴다고 하니까 떨어지면 또 잘라야 되고 잘라서 묶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짧아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짧으면 한 4m에서 5m 정도 쇼크리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크리더. 매듭은 합사하고, 요 매듭은 FG 노트 그걸 하셔야 돼요. 그 영상에 보시면 있으니까 그 매듭을 하시기 바랍니다. 쇼크리더. 자, 그러면 쇼크리더 있어. 그리고 나머지 바늘이 또 있어야 돼요. 이거하고 쇼크리더하고 여기 묶은 사이에 바늘하고 링하고 도래가 있습니다. 도래. 자, 일단 훅은
훅은 자기가 뭐 가마 쓴다, 뭐 훅이 요렇게만 나오는 훅이 있어요. 그냥 훅만. 근데 이런 거 쓰지 말고 이렇게 묶어진 거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진 거. 이런 묶어진 거 있어요. 시오크에서 나온 훅인데 6호거든요. 지금 6호 바늘이에요. 6호 바늘. 6호 바늘인데 여기 돌에 링 다 체결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라인만 묶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 링에다가 요걸 끼우시면 돼요. 메탈을. 이러면 돼. 이런 채비는 좀 비싸요. 단가는 좀 있으면 편하지만 살짝 비싸. 이런 게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만 나온 거 있어요. 요렇게만. 링까지만. 훅 있고 링 위에 링까지만 나온 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요 스플릿 링 끼우고 돌에 끼우고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있고, 또 틴셀이 이렇게 틴셀 훅에 틴셀이 박힌 거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틴셀 박힌 걸로 해가지고 있는 걸로 2마리 잡았습니다. 3마리 중에 2마리 잡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기 딱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팝니다. 링 하나 끼워져 있고 라인 묶어져 있고 훅하고 이렇게 있고, 요것은 제가 링하고 스플릿 링하고 도리는 제가 끼웠어요. 근데 요거 사이즈도 있어요. 방어는 바늘 작은 거 쓰시면 안 돼요. 큰 거 쓰셔야 돼요. 보통 5호, 6호, 작게는 5호, 6호, 크게는 막 8호, 9호, 10호까지 쓴다고 합니다. 훅 사이즈가.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회사마다 바늘 크기 호수가 다 틀려요. 같은 6호라 해도 어떤 데는 크고 어떤 데는 작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것은 직접 보고 사셔야 돼요. 낚시방 가서. 직접 보고 사셔야 돼요. 아니면 요거 아까 내가 말한 시오크에서 나온 거, 이게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거기는 6호거든요. 이게 이 6호 정도 사이즈면 딱 맞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링은 또 링도 사이즈가 있어야 돼. 이 링이나 도래도 사이즈 아래. 도래도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으면 안 되고, 너무 작으면 약해서 터질 수가 있고 너무 크면 또 뭉퉁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7호? 링은 7호나 스플릿 링은 7호나 8호 쓰시면 될 거. 7호나 6호 쓰시면 될 거. 살짝 작게 쓴다 싶으면 6호. 그 다음에 나는 좀 튼튼하게 한다 그러면 7호. 스플릿 링은 7호. 그 다음에 도래도 똑같아요. 6호나 7호 쓰면 될 것 같아요. 6호나 7호. 7호는 좀 튼튼하고 6호는 요거보다 살짝 작아요. 이게 6호거든요. 여기 6호, 여기 7호, 여기 6호, 여기 7호. 예, 6호 써도 될 것 같습니다. 6호 써도. 자기는 좀 작게 쓰고 싶다 그러면 6호. 더 작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크게 싶다 그럼 7호. 너무 너무 크게 쓰면 너무 커져. 그냥 뭉퉁해집니다. 그러니까 링은 6, 7호. 링도 6, 7호. 아니면 도래도 6, 7호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진짜 많아. 스플릿 링을 벌려가지고, 요거 도리도 끼우고, 메탈도 끼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링 끼우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끝에가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끝에가 뾰족하게 돼 있죠. 한쪽이. 근데 요거 그대로 눌리면 벌어지는데, 이 크기만큼 벌어지는데, 이 큰 도리들은 이걸로 안 되더라고요. 이건 좀 작은 도리들만 하셔야 되고, 이제 빅게임 낚시용은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봐봐요. 끝에가 V 커팅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끝에가 가운데가 홈이 파졌어요. 이렇게 V자로.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 그냥 눌린 게 아니라 스플릿링을 딱 눌리잖아요. 그러면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 봐보십시오. 그래서 요거 쓰셔야 돼요. 이렇게 밀어냅니다. 이게 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벌리는 게 이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밀어내니까 많이 벌어져요. 이거 쓰셔야 돼요. 이 모양 잊지 마십시오. 자, 머리 끝털이 보이십시오? V 커팅 돼 있죠? 요거 사셔야 됩니다. 빅게임은요. 꼭 명심하십시오. 이거.
뭐 비싼 것은 2, 3만 원이고 뭐 싼 것들은 제 건 인터넷에서 NS 건데 만 얼마 주고 산 것 같아요. 이거 좋습니다. 이거 사시면 되고, 이제 방어 잡으려면 이런 립그립도 머리 잡으려면, 입 잡으려면 이제 선사 가면 선장이 그 선장이나 그 사무장님이 뜰채로 떠주는데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려면 뭐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립그립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굳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방어 잡으면 사진 찍고 싶다 그러면 한 손으로 꼬리 잡고 왼손을 이렇게 딱 받치고 이렇게 딱 사진 찍으면 됩니다. 근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합사가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합사가위가 반드시 두꺼우니까 일반 이런 라인 커터로 안 잘립니다. 전용 합사가위 있는데 어디 있지? 합사가위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채비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액션법은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막 봤어요. 근데 액션법은 몇 가지가 있더라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액션법 잡잖아요. 자, 일단 메탈을 바닥에 내리잖아요. 바닥까지 찍어야 돼. 무조건 바닥을 찍어요. 얘 60m 바닥까지 딱 찍어. 근데 바닥을 찍고 모르는 사람은 바닥이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배가 밀려가니까 물살에. 그럼 밀리다 보면 그 메탈이 바닥에 걸립니다. 이렇게 바닥 찍자마자 바로 텐션 잡아주고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미끌려요. 하나에 떨어지면 하나에 10,000원씩 날아가는데, 그거 명심하십시오. 꼭 바닥 찍으셔야 됩니다. 바닥 찍자마자 이제 라인이 쭉 풀어가다 탁 멈추면 보고, 아니면 라인을 보면 알아요. 바닥 찍자마자 바로 한번 살짝 올려가지고 텐션 잡고 이렇게 그때부터 저킹을 주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통 짧은 저킹, 툭 이렇게 이제 툭 하고 라인 준 만큼 이걸 감아야 돼요. 이렇게 올리면서 감고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툭 액션을 준 만큼 줌과 동시에 이걸 감아줘야 돼요. 감고 내리고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초보자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적응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적응하십시오. 이게 짧은 저킹 톡톡 소리 때만 이렇게 똑똑똑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짧은 저킹이고 큰 저킹 크게 올립니다. 크게 이렇게 감으면서 이렇게 계속 주잖아요. 이게 큰 저킹, 높은 저킹, 많은 저킹. 그리고 이제 좀 나는 움직이면서 천천히 주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쑥 감고 내리고 쓱 감고, 좀 느리게 팍팍한 게 아니라 쓱 감고 쓱. 이게 메탈이 쓱이 하고 탁 내려가는 게 아니라 쓱 올라가고 라인 감고 멈추고 또 올라가고 감고, 이렇게 계단차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3번 계속 이런 액션이 있고, 그리고 어떤 고수분한테 들어보니까 너무 단순해.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해서 안 멀어. 그러면 어떤 액션을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서커입니다. 서커. 빠른 저킹. 탁 몇 번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천천히 하다가 딱 멈춰. 그때 와서 먹는다고. 예민할 때 그런다네요. 그래서 액션은 제가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짧은 호핑, 그 다음에 큰 트위칭, 저킹, 그 다음에 슬로우 저킹, 이렇게. 그 다음 혼합, 빠른 저킹 하다가 느린 저킹 하다가 스테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날 패턴을 아마 찾아서 패턴을 잡으면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누어 운용도 중요하지만 색상도 중요하고. 근데 방어가 잘 나올 때는 아마 색상을 가리지 않고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올 때는. 근데 잘 안 나올 때가 문제예요. 잘 안 나올 때 남들은 어쩌다 한 마리씩 잡은지 자기는 계속 못 잡으면 그러잖아요. 뭐 고기가 많으면 다 잡죠. 근데 고기가 잘 안 나올 때 잡아야지 이제 낚시를 잘한 거죠.
전동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동릴은 네바 내리고 쭉 내리고 바닥 찍자마자 이거 딱 이제 배터리 연결해야 되는데 딱 제끼면 이거 감기잖아요. 지가 자동으로 계속 감기잖아요. 속도가 이제 조절이 되니까 빨리 감길 수도 있고 늦게 감길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알아서 맞추십시오. 맞추고 이건 지가 알아서 감아주니까 전동릴은 겨드랑이에 다 낍니다. 끼고 스피닝도 마찬가지고 하고 자기 액션만 주면 돼요. 그냥 이것만 주면 돼요. 감을 필요 없어요. 지가 알아서 감으니까 이게 액션만 주면 됩니다. 그다음 물면 이제 이거 제껴가지고 전동리 감든지 안 감기면 드랙을 좀 조절하든지 아니면 수동으로 감아도 돼요. 이렇게 저희가 수동으로 이게 좀 편하긴 편하더라고. 근데 좀 전동릴은 무게가 있긴 이제 좀 뭉퉁하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둔탁한 맛이 있어요. 이제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파이팅 벨트. 파이팅 벨트 있어야 됩니다. 파이팅 벨트. 뭐 작은 알방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끌려오는데 막 91m 막 이렇게 넘어가 본 것들은 파이팅 벨트가 하나 있어야 돼요. 처음에 챔질, 맞아. 챔질도 이야기 안 했네. 제가 낚시하다 보니까 빠진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챔질 때문에 그것도 있고, 설러 걸려서 빠지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올라와서 빠진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방어는 3마리 그러는데, 3마리를 딱 안 털리고 그대로 다 잡았어요. 저는 딱 입질을 받고 나서 한번 딱 훅 쐬두고 난 다음에 다시 한 2번 정도 이렇게 툭툭 더 해줬거든요. 그래서 안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다가 이제 힘을 많이 쓰면 이제 파이팅 벨트 여기다 받치고 끌고 당기고 해야 돼요. 파이팅 벨트도 막 비싼 건 비싸고 싼 건 싼데 이게 지금 그나마 저렴한 거예요. 라팔라에서 나온 건데 여기다가 지금 로드를 이렇게 거치를 하고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꽂는 데 있고 그다음 여기가 플라이어 꽂는 데 요런 플라이어 꽂는 데가 하나 있고 지금 하나 가방을 빼놨는데 이쪽에 지금 보조 가방이 하나 더 있어요. 보조 가방 거기 작은 태클박스 라이트 지깅 하신 분들은 태클박스 막 넣고 그 가방이 있어요. 그거 빼놨습니다. 따로. 이게 그나마 저렴한 것 같습니다. 라팔라에서 나온 거. 이것도 있어야 돼요. 보통 지금 선비는 내가 알아보니까 싼 데가 거제권이 엊그제 제가 갔는데 12만원? 12만원인가 하고 저기 강진, 완도 이런 데는 보통 여서도 막 삼부도 막 이런 데로 가니까 좀 멀리 나가니까 16만원 정도 합니다. 가격이. 근데 대신 거제권보다는 저기 완도나 이쪽 권이 여수권이 좀 사이즈가 좀 더 크다고 합니다. 크다고 하니까 그건 본인들이 그때그때 검색해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투자 안 하신 거 좋을 것 같아요. 방어 낚시 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방어 시즌이 보통 11월, 1년 내내 하긴 한다는데, 여름에는 맛없으니까 보통 한 11월부터 내년 한 초분까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11월 달이 좀 많이 나왔어. 올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12월 초도 좀 나왔고, 근데 12월, 올해 이제 추워지면서 잠깐 마리수가 조금씩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날이 안정되면 또 좋아질지는 안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루어 방어, 지깅 낚시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내일 지금 계획을 잡아놨어요. 저번에 거제도 가가지고 지인분들하고 가가지고 3마리 잡아왔는데 방어 3마리하고 삼치 1마리 이렇게 4마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거제도인데 이번에는 제가 여수권으로 한번 탐사를 한번 다녀올 생각입니다. 다녀와서 많이 잡은 또 손맛을 보면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권 영상은 이 앞에 유튜브 룬낚TV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